한 달 반 전쯤에 저희도 전해드렸던 사건인데요. 태어난 지 20개월 된 아기가 가정집 화장실 한 구석 아이스박스에서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아이의 외할머니였는데요. 아기가 통 보이질 않으니까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외할머니가 이 집을 찾아왔다가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알고 보니 아기 아빠가 아이를 마구 폭행해서 숨지게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새나가지 않도록 아이스박스에 넣은 건데 부인과 함께였습니다. 이 20대 부부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판 중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 20개월 아기의 아버지가 아기를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20개월 아기에게 그런 몹쓸 짓을 했다는 거는 이건 듣고도 귀를 의심케 하는 건데 이 남성의 엽기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녀의 안부를 걱정하던 외할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외할머니 최초 신고자는 이 음란 메시지를 세상에 공개하면서 더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더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외할머니를 직접 만나볼 텐데요. 저희가 사실 참 많은 아동학대 사건을 전해드렸는데 이번 건은 그중에서도 심각하게 충격적이고 패륜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꺼려져서 그냥 지나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얼마든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죽은 아기의 외할머니 지금부터 만나겠습니다. 저희가 익명으로 음성 변조를 한다는 점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할머니 나와 계세요. 네, 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로 지금 심경이 말이 아니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살 수가 없어요.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서. 지금도 애가 살아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조금만 진정을 하시고 정황을 소상히 좀 알려주시면 이 사건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반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기를 해친 양모 씨와 네, 딸이 혼인신고를 한 상태는 아니었네요. 네. 예, 그럼 어떻게 만나서 같이 살게 된 겁니까? 양 씨가 교도소 출소하고 택배회사에 들어가고, 네. 우리 딸이 아픈 저를 위해서 일하러 가서 1월 달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택배회사에 1월 달에. 같은 해 19년에 만났습니다. 19년에. 네, 2019년 1월에 만나서 그러면은 네, 둘이 뭐 일종의 연애를 하다가 근데 결혼은 안 했어요. 네,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낳았는데 처음에는 네. 미혼모 센터에 있었어요. 양씨 외삼촌이 데리고 가서 자기네 집에 잠깐 데리고 있다가 예. 외숙모가 데려다 줬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딸이 엄마 나 여기 미혼모 센터야. 아니 아기 아빠 양 씨가 있는데 미혼모 센터에 데려다 준 건 양씨가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경찰한테 잡혔답니다. 무슨 죄로 들어갔어요? 핸드폰 사기도 치고 사람들한테 물건도 가짜로 팔고 1년 6개월을 받았답니다. 그때 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답니다. 중고 사기 같은 걸 쳐서 예, 예, 1년 예. 6개월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네. 딸은 그러니까 아기 엄마죠. 네. 아기 엄마는 미혼모 센터에서 지내는 상황. 그동안 이제 집이랑은 연락이 끊겼던 거예요. 우리 딸이 조금 다른 엄마들하고요 틀려요. 틀리다는 케어를 못하고 애기를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조금 그러면은 지적인 부분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는 게 있나 보죠. 네. 예, 예. 말을 잘 이렇게 맞춰서 할 줄 몰라요. 그런 또 아픔이 있었군요. 아이 아버지는 감옥에 가 있는 상태고 아기 엄마는 네. 미혼모 센터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이를 낳았고 네. 그러고 나서 출소해서 둘이 같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올해 1월 1일 날. 뭐 같이 사는 데는 문제는 없었어요. 아니요. 애기 이름을 양치가 한 번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다정하게 다가가지도 않고 제 딸은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가르쳐서 목욕도 혼자 시키고 엄마나 잘하지 하면서 얘기도 하고 애기하게 놀게 하고 집안 살림을 다 제가 했습니다. 일단은 어머니 집으로 들이셨군요. 그러니까 그 아기 아빠. 제 아들이라고
예. 참고 드렸습니다. 어머님 딸, 아기 엄마죠. 아기 네. 엄마에 대한 학대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밤마다 때렸답니다. 저 아, 없을 때, 어머니 안 계실 때. 네, 그리고 밤에 자도 저는 몰랐어요. 울음소리도 못 내게 하고, 저한테 얘기하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했답니다. 아, 입 막고, 머리를 끄레기 잡아떼고, 목, 여기 중앙 죽은데, 거기 치고, 예. 발로 차고 그랬답니다. 왜요? 왜? 모르겠어요. 이유도 그게 없이. 사람입니까? 악마보다 더한 악마예요. 그리고 제가 어디 잠깐 시장 갔다 온 사이에 예. 빨개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놈이 홀딱 먹고 있더라고요. 발가벗고 있더라. 예, 예. 예. 근데 아기가 옆에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어머님. 그러니까 어머님 집에 같이 살 때 이미 네. 좀 네. 이상한 낌새를 느끼셨다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느낌이 조금 샤한 느낌? 싸한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라고 했어요. 당장 나오라고 제가. 낮에서 대낮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으면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나한테 소리 짓더라고요. 그 당시는 그것도 맞는 말이니까 제가 제대로 안 봤으니까. 예. 그냥 생각할 때는 아기 엄마도 있었으니까 아기한테 네. 몹쓸 짓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지들 때까지 때리고 맞다가 자면 그만하고 아기를 몇 개 입으로 뒤집으시고 때문에 아기가 울다 지쳐서 저기 하면 그만 때리고 이랬답니다. 시계도 없습니다. 그 집에. 네. 성폭행이요. 네. 그것도 볼거나 눈치챈 적이 있대요, 따님이? 아니요. 나중에 그때 경찰 부르기 전에 저한테 아기한테 엄마 더 무서운 일이 있었어. 뭐야? 그 딸아 뭐야? 말해줘. 말해줘야 돼. 엄마가 너 지켜줄 테니까 말해줘 했더니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 딸이랑 아가랑 무릎 꿇혀놓고 같이 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고 시켰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기의 무릎을 꿇려놓고 유사성행위를 시켰다, 번갈아 가면서. 이거 지금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때는 문을 열고 이상하다는 싸한 느낌은 받으셨지만, 네. 직접 보진 못했고, 네. 그리고 그쪽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이 사건 다 터지고 나서 아기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하는군요. 네. 제가 왔으니까 저를 그렇게 기다렸대요. 아가랑 딸이랑 빨리 찾아와 주기를. 이거는 진짜 그렇게 하고 나서 어머니 집에서 나간 후 얘기를 하시는 거고, 지금은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네. 일이 있었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말하지 못한 이유는 계속 때리니까 말 못하게 하고. 처음에는 딸부터 때렸답니다. 예. 아가가 막 소리 지르고 놀래고 울고 막 발을 떠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가도 같이 때렸답니다. 한 번 때리기 시작하면 3일을 때렸답니다. 아이고. 자, 여러분 지금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은 이 아기 엄마가 보통 사람보다 좀 지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상황인데다가 일종의 가스라이팅까지 당하고 학대를 당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하지 못하고 계속 참고 있었다는 건데요. 네. 아기와 아기 엄마를 유사성행위를 2명을 번갈아 가면서 시켰다는 이야기고, 네. 그것 외에 네. 어떤 직접적인 성폭행까지 그럼 아기한테 했다고 아기 엄마가 얘기를 합니까? 네. 했다고. 소리가 났다고. 그거는 아기를 살해하던 날 그날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랑 같이 그 집에서 살다가 두 사람이 나간 게 언제죠? 10월 5일 날 나갔습니다. 핸드폰으로 사기친 걸 들켰고 예. 막말하는 걸 제가 스피커폰으로 들어서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나가서 지인 네. 집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 7월에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살해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자던 아이를 가자를 가르고 가서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내가 재울 거니까 하지 말라고 막 그랬대요. 네. 그랬더니 칼 들이대면서 칼을 들이대면서 너
너 먼저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니네 엄마도 다 죽여버린다고. 이불을 4개를 집어 씌우고 창문을 닫고 네. 소리 안 나가게. 애를 막 때리고 손깃바로 때리고 칼로 때리고 벽에 던지고 몇 번 던지고 네. 칼을 피해서 부러뜨렸답니다. 그리고 칼 들이대고 목에 대고 너 화장실 들어가 있어. 네. 아기 엄마한테 화장실 들어가라 그러고. 에이, 갑자기 소리가 나더래요. 애기 소리가. 그러더니 문을 열더니 다 끝났어. 빨리 정리하게 나와요. 그러더래요. 그 악소리가 난 것이 그게 네, 성폭행이 이루어진 그러더니 거예요. 그 애기를 이불을 덮어놓고 술 먹으러 나가자고. 술 먹으러 나가죠. 죽어있는 아기 놓고. 네, 이틀 동안 이불을 덮어놨답니다. 아이스박스가 도착할 때까지. 그 악소리가 난 게 근데 성폭행을 했다는 거는 뭐 확실합니까? 이거는 국가수에서 직접 나온 겁니다. 엄마, 아기 성폭행, 오빠 성폭행까지 한 것 같아. 내가 애기를 봤을 때 네. 애가 기저귀를 벗겨놓고 여기가 이상했지 않겠습니까? 애기 성폭행 당한 것 같아, 엄마. 막 그러더라고요. 엄마도 죽인데 아빠도 죽이고 뭐 달달달 떨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말할 때. 어머님한테 말할 때. 10월 9일 새벽에 만났을 때. 네네. 저희가 잡았잖아요. 우리 애들을. 어머님이 최초 신고자시죠. 예, 아이를 아이스박스에서 발견하신 분이 어머니인데, 그러니까 어머니 어머니 만났을 때 딸이 달달달달 떨면서 아기 성폭행까지 한 것 같아 그 말을 했군요. 사실은 아기 엄마도, 그러니까 지금 인터뷰하시는 어머님의 딸도 그 시신을 유기하는 데는 이게 함께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공범이다라고 처음 이렇게 다 알려졌었거든요. 시켰답니다. 빨리 도우라고. 협조하지 않으면은 지금 뭐 아기 엄마도 위험한 상황이었겠군요. 일단은 자기가 갔으면 좋겠. 자기가 차라리 갔으면. 예.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살이 점점점 녹아내리니까 우리 아가다가 녹아내리니까 양씨가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비웃으면서 야 산에다 버릴까? 강에다 버릴까? 야 바다에다 버릴까?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공포스러웠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아기 엄마가 뭐 신고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머님께서 주말 사이에 그 언론에다가 아기 아버지 양 씨하고 카톡 주고받으신 걸 공개하셨어요. 네. 예, 사실 이 내용도 믿기지 않는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그 카톡 공개하신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거 다 보여줬습니다. 증거로 다 냈습니다. 제 딸인 것처럼 보낸 문자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어머니하고 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의 지금 카톡이란 말이에요. 저하고 제가 해주면 딸하고 생일을 공유하겠답니다. 이 카톡을 주고받으신 거는 2월 27일 날. 그러니까 아가 죽고 나서요. 어떤 상황에서 이걸 주고받으신 거예요, 어머니? 제가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왜 못 보게 하냐고. 예. 자, 갑자기 저보고 오래 혼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 그때 이제 화를 당하실 뻔했는데 피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7월 돼서 이제 어떻게 해서 물어물어 그 집을 찾아가셔서 그 아이스박스를 처음 발견하고 신고까지 하게 되신 건데, 딱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이스박스가 눈에 띄었습니까? 어떻게 그 아이스박스를 찾게 되셨어요? 저는 아이가 죽은지 모르고 찾아보려고. 근데 우리 엄마가 화장실을 갑자기 열더니 아이스박스가 이상한 것 같은가 봐. 아이스박스를 열었는데 봉지에 들어가 있는 우리 아기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를 아이스박스 속에 있는 뭐 끔찍한 상태의 아기를 발견하고 다시 경찰에 재신고를 하고 뭐 이렇게 조사가 들어간 건데요. 지금 따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많이 아파하고 저보고 딸 좀 죽여달래요. 애기가 옆에서 놀고 있는 것 같고 밖에서 나가기 싫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피눈물 내가 흘리고 있어요. 잘못했다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발 철저히 조사 좀 해주세요. 예. 좀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제발 도와주세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제발 도와달라는 절규를 저희가 좀 가슴 깊이 듣겠습니다. 사실은 듣기 좀 어려운 이야기셨을 거예요. 특히 힘든 이야기였을 텐데,
이것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위험에 놓인 아이들이 얼마든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인터뷰 보내드렸습니다. 할머니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스박스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20개월 영아 사건의 외할머니 직접 만났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